최근 1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이 작은 변화지만 조용히 불안감을 주는 방식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에 죽음은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몸은 보통 생명이 끝날 때까지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몇 달, 심지어 1년 동안이나 말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이러한 신호가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미묘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가족들이 뒤돌아보았을 때야 비로소 그 작은 경고 신호들이 훨씬 더 큰 문제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감정적,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린 후입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이미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인의 마지막 날들보다 최대 1년 전에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핵심 신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는 이미 경험해봤을 수도 있는 것들,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여겼던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일부는 더 놀랍게도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에 서서히 진행되는 쇠퇴를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진정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고 더 의미 있는 순간을 창조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장의 존엄성, 편안함,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 5가지 신호는 다가오는 것을 마음과 명확함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은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띄는 체중 감소.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가장 초기이자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갑자기 벨트가 느슨해지거나 좋아하는 옷이 맞지 않거나 예전처럼 식욕이 없어지는 등 서서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무시하기 쉽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거의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는 몸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중요한 신체 기능이 서서히 느려집니다. 노화는 자연스럽게 일부 근육 손실을 동반하지만 이 과정이 가속화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음식을 분해하거나 단백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근력이 점차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근력 감소는 단순히 이동 능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낙상 위험이 증가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며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요인은 식욕의 변화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과거처럼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맛의 감각이 퇴화하고 음식이 즐거움을 주지 않게 되며 식사를 거르거나 작은 양만 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까다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신체적 변화입니다. 몸이 노화되면서 배고픔 신호를 덜 자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연료 부족, 에너지 감소,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의 서서히 악화입니다. 기저질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체중 감소는 암, 신부전, 신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명백한 증상이 나타나기 오래전에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초기 치매도 식습관 악화를 유발해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좋아하는 음식이나 단백질 쉐이크로 해결하려 시도합니다. 그것은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도 체중이 계속 감소한다면 이는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몸이 더 깊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무거운 식사를 강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제공하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이 눈에 띄게 체중이 감소하거나 식사량이 줄어들거나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평소보다 피로해 보인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자신의 방식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듣는 것은 앞으로 닥칠 일을 더 평화롭게, 목적과 사랑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의 마지막 해에 나타나는 또 다른 주요 경고 신호는 충분한 휴식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깊은,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이것은 긴 하루나 나쁜 잠을 잔 후 느끼는 피로와 다릅니다. 이는 몸 깊숙이 스며든 깊은 피로로 가장 간단한 일조차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방을 가로지르는 것도 모든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 옷 입기, 심지어 대화 같은 일상적인 활동이 갑자기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피로가 단순히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몸이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장기 기능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몸은 본능적으로 필수적인 것에 에너지를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덜 효율적으로 박동하고 혈액순환이 약해지며 근육은 과거에 의존하던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 달에 취약하고 불안정하며 과거에 즐기던 활동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은 대사 속도의 감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에너지 생성 및 소비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 에너지 생산이 재분배됩니다. 운동이나 활동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신 몸은 보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낮에 더 많이 자거나 자주 낮잠을 자거나 장시간 깨어 있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에너지 변동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는 괜찮아 보이다가 다음 순간에는 완전히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놀랍지만 과정의 일부입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이 과정이 감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입니다. 항상 독립적이었던 사람이 자신을 돌볼 힘을 잃는 것은 굴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피하거나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과거에 좋아하던 일을 그만두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종 가슴 아픈 고립의 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점점 더 멀어지며 이는 쇠퇴를 가속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활기차던 모습에서 지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게으르다고 생각하거나 조금만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쉬게 해주세요. 압박이 아닌 위로를 제공하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며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만약 가까운 사람이 이런 지속적인 피로를 겪고 있다면, 특히 휴식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더 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때는 속도를 늦추고 더 많이 듣고 덜 말하며 조용한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사랑받고 지지받으며 평화를 느끼는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까지 읽으셨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을 고려해 보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더 많은 중요한 대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지침과 위로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계속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혼란이나 사회적 고립의 증가.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한 사람의 생각, 말투,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정신적으로 날카롭고 사회적 활동이 활발했던 사람이 갑자기 기억해야 할 것을 잊기 시작하거나, 대화 중 생각의 흐름을 잃거나, 심지어 익숙한 장소에서도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반복하거나 이름을 잊거나, 날짜나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억력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라도 말이죠. 이러한 변화는 끝이 다가오기 몇 달, 심지어 1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일반적인 기억력 저하가 아닙니다. 이는 더 깊은 인지적 변화입니다. 심장이나 신장과 마찬가지로 내는 산소와 영양분의 지속적인 공급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혈액순환이 약화되고 산소 수준이 떨어지면 뇌 기능이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혼란, 판단력 저하, 익숙한 사람이나 장소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더 자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사랑하는 사람이 명확함과 혼란 사이를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순간의 명료함이 갑작스러운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이 깜빡이는 것처럼, 생각과 인식 사이의 연결이 점차 약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신호는 감정적 거리두기입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다른 사람과의 연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말을 덜 하거나, 참여를 줄이거나, 수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멍하니 있거나 조용히 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족이나 친구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뇌는 감정이나 상호작용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는 지치게 되고, 배경소음이 압도적으로 느껴지며, 결국 많은 노인들은 자신의 조용한 공간으로 내면으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분과 성격의 변화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더 짜증나거나 불안해지거나 쉽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로부터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거나 멀어져 보이는 이상한 평온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질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종종 뇌가 신체적 노화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인지 기능이 느려지면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주변 세계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에게는 이 단계가 특히 가슴 아픈 시기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적, 감정적으로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들이 아직 신체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의 상실을 슬퍼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멀어지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화나 현재 순간으로 끌어들이려고 강요하는 대신 가장 공감 어린 반응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주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하세요. 진정시키는 안심을 제공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반응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 혼란, 감정적 단절의 징후를 발견한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이는 종종 마음과 몸이 생명의 마지막 단계로 준비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이것은 속도를 늦추고 조용함을 즐기며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익숙한 환경을 만드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도 사랑과 위로는 여전히 강력하고 깊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 보세요. 네 번째, 빈번한 감염과 느린 회복. 신체가 마지막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체적 경고 신호 중 하나는 면역 체계의 눈에 띄는 약화입니다. 과거에 거의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감기, 독감, 주변에서 돌고 있는 작은 감염까지 모두 걸리는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빠르게 지나갔던 질병이 회복에 훨씬 더 오래 걸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상처, 예를 들어 작은 찰과상, 극힘,
멍도 과거처럼 빨리 낫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몸의 방어와 회복 능력이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는 재발성 감염이 주요 우려 사항입니다. 폐렴, 요로감염, UTI, 피부 문제, 심지어 구강 감염까지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러한 증상을 단순히 개별적인 건강 문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염이 쌓이거나 몇 주 동안 지속되면 이는 몸이 회복력을 잃고 있다는 더 깊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빠르게 효과적이었던 항생제도 이제 효과가 늦게 나타나거나 전혀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은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에 대해 더 강한 약물, 더 많은 휴식 또는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장기가 약화되면서 몸이 약물에 효과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자주 놓치는 경고 신호는 만성 상처입니다. 상처, 긁힌 자국, 멍이 천천히 낫거나 반복적으로 재발한다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었을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나쁘면 산소와 영양분이 손상된 조직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치유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동성이 제한된 경우 압박성 궤양이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방치되면 위험한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노인에게 감염이 발생할 때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 오한, 기침을 기대할 수 있지만 생명의 마지막 해에는 감염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단순히 더 피로해 보이거나 평소와 달리 혼란스러워하거나 식사에 관심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정신적 경계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경험하는 편안함, 돌봄, 평화의 수준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한 번 또 한 번의 감염을 겪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감정적으로 지치고 가슴 아픈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도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항생제를 시도하거나 또 한 번 병원에 가는 것 이번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목표가 치료에서 위로로 전환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 단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불편함을 더할 뿐인 또 다른 약물 치료가 아니라 평화를 가져다주는 작은 의미 있는 조치들입니다. 간단한 것들 수분 공급, 피부 관리, 불필요한 신체적 스트레스 감소, 이 침습적인 치료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이 휴식 단계로 접어들 때 위로는 치료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시고 이 내용이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벨 아이콘을 클릭해 연결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이 여정을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함, 위로, 그리고 지침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번호 5. 호흡과 순환의 눈에 띄는 변화. 신체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는 호흡 방식과 순환 기능의 명확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평소보다 더 천천히 또는 얕게 숨을 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숨을 쉬는 사이에 멈추거나 호흡이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 빠르게 숨을 쉬다가 다음 순간에는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숨을 쉬는 시기입니다. 체인 스톡스 호흡, 체인 스톡스 레스퍼레이션 이라는 특정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깊은 빠른 호흡과 긴 조용한 멈춤이 번갈아 가며 발생합니다. 이 패턴은 처음에는 미묘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명확하고 자주 발생합니다. 또 다른 주의해야 할 징후는 순환 기능의 약화입니다. 손, 발, 귀, 코 등이 만졌을 때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창백하거나 파랗게 변하거나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 주변에 반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가 혈류를 필수 기관으로 재분배하며 사지에서의 혈액순환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장이 이전보다 강하게 박동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숨가쁨도 흔히 발생하며 최소한의 활동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앉는 것, 자세를 바꾸는 것, 몇 마디 말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빈도가 증가하거나 문장 중간에 숨을 고르는 경우가 더 잦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방을 쉽게 걸어 다닐 수 있었지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는 폐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지속적인 기침, 거품 소리가 나는 숨소리, 가슴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폐에 체액이 쌓이는 것에서 비롯되며 일반적인 감기가 아닌 폐 기능 약화의 신호입니다. 일부 노인들은 평평하게 누워있는 것이 불편해져서 베개로 몸을 받쳐서 자거나 리클라이너에서 자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눈에 띄면 당연히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으로 더 깊게 숨을 쉬도록 권장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는 단순히 몸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과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상에 대한 치료법은 없을 수 있지만 불편함을 완화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작은 양의 물을 마시도록 권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산소 치료나 가벼운 약물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초점은 증상 완화에 있으며 역전에는 있지 않습니다. 호흡 패턴의 변화, 손발이 차가워지거나 피부에 파란빛이 도는 증상이 나타나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에너지가 보존되고 순환계가 느려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이 순간은 완전히 현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평온함, 안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몇 주나 심지어 며칠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또 다른 처방전이 아니라 편안함, 존엄성, 그리고 그들이 이 상황을 혼자서 맞서지 않는다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다룬 내용을 되새겨보세요. 심각한 체중 감소, 지속적인 피로와 약화, 인지 기능 저하와 감정적 고립, 빈번한 감염과 느린 회복. 마지막으로 호흡과 순환의 주요 변화. 이 5가지 증상은 노인들의 생애 마지막 해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 증상들은 한 번에 모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초기에는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이는 몸이 마지막 전환 단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거나 움직이도록 격려하거나 피로를 이겨내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자비로운 행동은 멈추고 그들의 몸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것을 맞서 싸우는 대신 우리는 초점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평화, 편안함, 의미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장을 따뜻함, 존엄성,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해하면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남은 시간 동안 평온하고 사랑스러운 환경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연결의 순간입니다. 조용한 대화, 소중한 추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순간입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에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 심호흡을 하세요. 이 길을 혼자 걷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 길을 걸어왔으며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이 길을 우아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 인내심, 그리고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달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마음에 남는 한 가지나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인 것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소중하며 여기서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환영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도움이 되는 통찰을 계속 공유하도록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족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안내하고 격려하는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